건물은 떨어져도 땅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부동산 사기, 또 흔히 얘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법률사무소 거목에서도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700건에 넘는 소송을 진행해 오셨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좀 승소를 이끌어내셨거나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내오신 어떤 사례들이 조금 궁금해서. 많죠. 많고. 근데 우리가 좀 먼저 정의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뭐냐면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 원체 이제 그런 단어가 안 좋게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 다 안 좋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모든 기획부동산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사실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뭔가 기획을 하고 이제 토지주들을 규합하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고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저렴한 땅을 그냥 비싸게 파는, 쓸모없는 땅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부동산이라 통칭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사례를 놓고 좀 보자면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사기다라고 느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는 가격이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40,000원이나 50,000원에 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비싸게 주고 샀어. 그러면 난 속았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것만으로는 속았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그러면 확인을 해봤어야지. 네. 아유, 기획부동산에 땅을 번지를 안 알려줘요, 팔기 전에는. 그러면 왜 삽니까? 본인들도 그런 어느 정도의 과오가 있음을 좀 인지하고 접근을 해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도 어느 정도 이런 건 내가 실수였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과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거 없고요, 다 얘네들이 나한테 사기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것도 거래이기 때문에 쌍방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획부동산이 사기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이제 사기가 해당이 되냐면, 땅이 절대적인 가격이 있어요? 없죠. 1억에 사든 10,000원에 사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의견만 합치가 되면 얼마에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에는 그래도 절대적인 가치는 없지만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때에 맞는 평균적인 가격의 레인지가 있어요. 그것을 한참 벗어났는데, 그 벗어난 것만으로는 문제가 안 되고, 그 이유가 뭘까? 저렴한 것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건축이 불가한 땅인데 마치 건축이 될 것처럼, 되는 땅인 것처럼 팔았다. 그건 이제 기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어떤 거냐면 호재. 호재는 예전에는 이제 호재에 대한 기망이 많았어요. 인근에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런 걸 호재라고 하거든요. 호재에 대한 기망을 해서 판매한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호재에 대한 기망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게 있냐면, 옆에 길이 난다, 앞으로 여기 길이 날 것이다. 근데 길이 안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보세요, 길이 나면 여긴 지금 저렴한 부동산이지만 어느 정도가 비싸질 거다. 안 살 이유 있어요? 없죠. 그래서 샀는데 모든 계획은 뻥이었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저렴한 땅이 대상지가 되다 보니까 저런 임야, 산꼭대기 같은 경우도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 멀리 있는 곳이 해당 부동산인데 거기까지 걸어 올라갈 수가 없으니 그냥 이 근처, 저기 요 근처, 여기 근처예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럼 위치를 기망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기획부동산이라는 업체들이 대부분 돈이 없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을 것 같죠? 네. 대부분 영세예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땅을 사오면서 근저당을 잡아놓고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 사온 다음에 고객들한테 등기를 할 때는 이 근저당을 안 지우고 등기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 또 사기로 송치되거나 하지 않고, 이건 뭐 당신도 등기부등본 다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또 설명했다던데, 이래버리면 또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땅을 보면 이 땅 근처에는 무엇이 된다고 했고 어떤 게 들어온다고 했고 그 근처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먼저 상담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10명을 이야기해보면 9명은 다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인근에 뭐가 들어오니까.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근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신문기사 보고 읽어준 것들이라서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보고 찾습니다. 제가 이 땅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오히려 제가 피해자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이런 거는요. 그러다 보면 뭐가 하나씩 걸려요. 오케이, 그럼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없대요. 그럼 이때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증거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좀 노력을 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말 중대한 실수다 하면 실제로 가서 업체에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들 이거 지금 우린 소송할 건데 그냥 빨리 돈 돌려주고 마시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화가 잘 되면서 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증거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소송으로 가서 또 돌려받기도 하고. 예. 이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다 보니까 들어가면 막 의리의리해 보이고 돈이 많아 보이고 막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승소를 했어. 민사로. 회사가 없어졌으니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기획부동산 소송은 대부분 민사보다는 형사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합의를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고소를 하는 거는 네, 대부분 사기로 고소를 해요. 처음에는 기획부동산이 뭔지도 모르고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던 국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증거 없으니까 너 우리 의뢰인이랑 같이 기획부동산에 들어가서 너도 산다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져온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 너무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의뢰인들이 우리한테 사건을 맡기면 그 부동산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메일을 제가 다 올라가 봤어요. 오, 여기는 진짜 뭐 뭘도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구청을 가요. 여기 어때요? 여기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막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산을 올라가 보고 구청에 가서 물어보고 하다 보니 이제 제가 토지에 대한 전문가가 된 거예요. 산을 다 올라다녀 봤잖아. 그리고 구청에 가서 이거는 왜 개발이 되냐, 왜 안 되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내가 토지에 대한 개발 전문가가 돼버렸더라고. 기획부동산 소송을 통해서 법률도 좀 이렇게 많이 알아가고 했지만 그걸 통해서 땅을 알아가게 됐고 개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됐고. 그러다가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이 땅을 사셨어. 평당 이제 10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보니까 회사에서는 2만 원 주고 사서 10만 원에 판 거야.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사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팔았냐 해서 거길 고소를 해달래. 그래서 증거 모아가지고 하는 과정 중에 이제 해당 필지가 얼마쯤 되나 하고 봤더니 50만 원으로 올라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 양반은 자기가 속아서 샀거든요. 건축이 안 되는 땅이었어요. 근데 건축이 된다고 해서 샀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분은 소송을 취하하셨어요. 이런 거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기망행위 도대체 이게 뭔가. 나한테 이득이 생기면 기망이 있어도 괜찮은 거야. 근데 나한테 경제적 손해가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획부동산이랑 나쁜 데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땅값이 올라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그리고 또 아직도 안 올라가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어. 네. 기획부동산에서 판매했던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은 안 올라갔고 10년 동안 어느 지역은 올라가서 산 거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는가를 지금 통계를 좀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어느 지역에는 땅을 사도 되겠구나. 네. 어느 지역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지역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땅을 사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팔아먹기 좋은 호재로 파는 것과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곳을 파는 것은 좀 약간 다르다 생각해요. 그러면 당시에 호재는 있었거든요. 그럼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판단이 틀린 거였어요. 그렇죠. 그거는 죄를 구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지식적인 차원과 경험적인 차원이라고 좀 보고,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 있는 지역 외에는 아예 보질 않아요. 보면은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 산지 4, 5년 지난 뒤에도 땅값이 안 오르고 이러다 보니 그제서야 내가 사기당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뭘 당장 내가 팔자니 또 그렇고 그냥 자식들이나 물려주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은 오를 땅이 아니라면 이거를 어떻게 처분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일까요? 오를 땅이 아니라면 사실 개발이 가능한지를 먼저 봐야 돼요. 대부분 그런 땅들은 맹지에 개발해도 가능한 땅이면 그런 고민은 안 할 것 같아. 국어도 접하지 않고 도로를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공유물 분할 소송해서 경매로 매각해서 현금화 시키는 방법 외에는. 근데 지금보다는 몇 년 좀 더 있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감정가는 좀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이게 첩첩산중일수록 점점 뭔가 개발이 돼서 조금씩 올라옵니다. 아, 예. 예, 처음에는 맹진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운제로라고 해서 어떤 때는 이 나무 덜목해서 나누려고 하는 이 임업용 도로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좀 좋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친구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당하니까 더 충격이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쁜 걸 알면서도 막 억지로 팔아제끼고 사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거 진짜 악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나쁜 줄 알고 팔았잖아.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진 않았어요. 네. 거기서 파시는 분들은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좋은 땅이라서 가족들한테도 소개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도 사고.